말씀드리는 이거를 성공하면 정말 서울대에 보낼 수 있다고 제가 장담할게요. Alright, alright, alright. Okay, okay, okay. Alright, alright, alright. 이모가 있는데 그 이모가 아들이 셋, 딸이 하나예요. 근데 그 아들 셋, 딸 하나가 다 서울대를 갔어요. 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모의 어떤 교육법이 자녀 넷을 다 서울대를 보냈을까 저도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실제로 언니 오빠들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어떻게 이모가 아이들 가르쳐가지고 그랬을까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도 밝히진 못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책을 많이 읽어서 그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책이 아니라 이거였어요. 이게 확실히 이거였구나라고. 저도 이거를 깨닫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최근에 깨닫게 되었고, 아, 이것 때문에 서울대를 가게 됐구나. 이것이 뭘까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을 다 외우면 서울대 갈 수 있다고 보장을 해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저의 언니 오빠 얘기를 통해서 그 어떻게를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이모가 사실 공부를 막 열심히 가르치거나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해서 책은 많이 사주고 책을 많이 읽히기도 했대요. 뭐 일부러 한글 떼게 하려고 만화책을 집에다 빌려두고 읽혔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희 어릴 때는 집에 사주는 책들이 사실 정해져 있어요. 얼마나 말씀드렸던 세계명자, 그 다음에 위인전, 전집들이죠. 그리고 바로 백과사전이에요. 이 백과사전이라는 게 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한국판으로 번역해서 만들어 놓은 어린이 백과사전 뭐 이런 걸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언니 오빠들 같은 경우는 저도 어릴 때 잠깐 그런 걸 경험하긴 했는데 이모의 심부름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러니까 심부름 안 하려면 백과사전에 있는 문제를 내서 맞춰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큰오빠가 문제 내면 그거 맞춰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틀리면은 심부름 해야 되는, 뭐 어디까지 가서 뭘 사와야 되고 이런 것들, 아니면 뭘 먹을 때 그걸 틀리면 못 먹게 되는, 뭐 이런 식의 늘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고, 그렇게 뭐 초등학교 6년을 보내다 보니까 정말로 나중에는 뭐 그러면 영국과 관련된 그 백과사전의 내용들이 쫙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다고 해요. 그 정도의 수준이 되니까 거의 백과사전을 외우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실제로 백과사전을 외우려는 의도도 아니었고, 오빠가 이제 심부름 시키기 위한 용도로, 집에 있는 책이니까 문제 내기가 좋잖아요, 백과사전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말 그 4명이 다 백과사전을 외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큰오빠는 서울대를, 특히 뭐 경영대 수석으로 갔고, 막내 오빠 같은 경우는 장학퀴즈 연말 장원까지 올라갔을 정도로, 그러니까 장학 퀴즈에 나오는 문제들은 대부분 그 백과사전 안에 있었던 내용인 거죠. 특히 막내니까 많이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막내 오빠가 정말 그거를 달달달 막 울면서 외웠다. 울면서 외워서 결국에는 너가 그 장학 퀴즈 연말 결산까지 가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화를 저도 뭐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고 그랬는데, 최근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였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그것 때문에 정말 언니 오빠들이 서울대를 간 거였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게 스키마 때문이에요. 스키마 얘기하기 전에 아무래도 이번 영상은 뭐 고전에 관한 튜토리얼이니까 백과사전도 고전이라는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백과사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기본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하고
프랑스의 백과전서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본에서 번역을 한 걸 다시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거가 우리나라의 기본으로 들어와 있던 백과사전일 거예요. 그리고 정식으로 한국 브리테니커에서 만들어 놓은 백과사전이 있을 것 같고, 그 언니 오빠들이 외웠던 것도 아마 브리테니커였던 것 같아요. 백과사전 하면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다, 혹은 뭐 중세를 끝장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왜냐면 지식을 대중화하는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이거를 학습과 연관지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그게 바로 스키마예요. 스키마 이러면은 되게 어려운 걸로 느껴지실 텐데요. 쉽게 설명하면 첫 번째는 사전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 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아이가 정말 훌륭한 스키마를 가지고 있어서 공부를 잘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사전 지식이에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사전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정보를 쉽게 잘 습득해요. 당연히 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도 있듯이 내가 어떤 거와 관련된 어떤 지식이 많으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도 그 지식과 연관지어서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편안하게 다가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어 체계인 건데, 이건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거죠. 뭐 한자어 같은 뭐 어려운 단어들을 받아들일 때 그 언어 체계가 탄탄하며 단순하게 글자 그 자체를 넘어서 그 의미들을 입체적으로 받아들여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 체계가 탄탄해야 되는 거죠. 백과사전은 첫 번째 해당하는 사전 지식을 쌓아주는 굉장히 훌륭한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내가 다 외우고 있으면 엄청난 양의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정보를 받을 때도 그거와 연관지어서 체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어린 시절에 백과사전을 외운다는 건 굉장히 탄탄한 스키마를 갖게 되는 거와 동의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공하면 서울대에 보낼 수 있다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다라고 한 거고요.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아이가 백과사전을 외우게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특히나 이걸 억지로 외우게 하는 거는 정말 불가능이죠. 근데 이제 아이가 좀 자발적으로 스스로 외울 수 있는 상황만 만들어주면 실제로 가능한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상황을 만들기에 적당한 시기도 있어요. 뭐 6살 아이한테 그런 걸 강요하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고, 정보들을 막 외우기를 좋아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거에 관해서는 그 시기와 방법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기로 할게요.